김용옥 보건산업진흥원장님, 의사과학자 육성사업 알고 계시죠? 네. 원래 이제 처음 시작 19년도부터 시작한 건가요? 진행을 그쯤에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과제에서 의사과학자 육성 사업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예산이나 정책을 집행할 때는 전혀 다르게 노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좀 중점을 둬야 할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보면 지금 예산 지원이라든지 인원이 는 게 있어요. 올해 그대로 둔데 보니까 전혀 바뀐 거 하나도 없죠. 증액은 없는 상태예요. 아니 대통령이 지금 중점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국정과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직무유기하고 나면 대통령 말씀 잘 안 들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복지부 기재부에서 막아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말씀 곤란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참 국정과제로 제기한 거와 반해서 사실 정책 집행이나 예산 지원과 관련돼서는 따로 놀고 있으면 사실 국민들이 신뢰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게. 이 있는 의료계에서도 신뢰가 잘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은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하고 케이메디 융합인재 양성 사업 중에 이제 신진 의사과학자 육성 사업 있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 재원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공의 과정하고 전임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학위를 받았어요. 학위를 받는 사람들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학위 받고 나서 이후에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적 성과를 만들기 위한 연구 중심의 교수로 가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여건이 별로 좋지 않죠. 보니까 올해도 3명이 이 과정을 마치고 나서 2분은 해외로 가셨고 한 분은 임상 교수로 가셨거든요. 이렇게 하면 사실상 이 사업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지금 일목요연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사실 해외로 나간 2분 같은 경우에는 별로 우리나라가 연구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이 상태가 이제 아주 호조건이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나가는 곳이 이제 미국이나 등 이제 선진국에 가서 최신 학문을 좀 더 배우기 위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두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PhD를 따고 나서 포스닥 코스로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외국에 나가든 국내에 있든 한 다음에 나중에 실질적인 연구를 할 때 그때 이제 국내에 들어오셔서 병원에서 그런 연구를 이제 하시게 되면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양성을 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냐면 이 지금 사업이 굉장히 직접 이것을 지원하신 분들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네. 사실 대학병원에 있으면 수익도 있어야 되고 또 대학병원 측에서 보면 임상하는 그리고 진료하는 의사가 필요한 거지. 사실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연구해서 과학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의사를 중시하지는 않거든요. 또 이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의사를 배출한 의사가 있는 가정에서도 사실 반대가 많을 겁니다, 아마. 의사라라 그랬지. 사실 연구자가 되라고 하신 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 지원이 굉장히 늘어나야 돼야 하고 그래야 소신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올해도 보니까 지원율 6대1이었어요. 신진 의사과학자 지원은. 네. 이거는 분명히 그런 소신과 의지가 있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 좀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잘 상의하시고 네네. 이런 내용들을 잘 설득해 주셔서 예. 인원도 좀 늘리고 인원도 늘리고 예산도 좀 늘리는 것들을 네. 복지부하고 예. 잘 상의하셔서 좀 설득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네. 그렇게 저희들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관련 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잘 예, 진행하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주영수 원장님, 예, 계속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닥터 헬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윤한덕 옛날에 중앙 응급센터 센터장님이 처음으로 도입을 하셔서 예. 경기도하고 아주대가 같이 카이랑 같이 협약을 맺으셔가지고 도입을 했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지금 아틀라스라고 콜사인으로 다 새겨져 있어요, 보면은. 네. 그거가 지금 이제 끝나가지고 지금 매각 일기에 있던데 지금 매각이 아직 안 됐죠? 지금 경기도 닥터헬기 사업이 이제 2년 동안의 그 과정을 거치고 지난 21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운영자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 국립중앙의료원이 경기도 닥터헬기 운영의 운영자로 좀 새로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자폭이 좀 많아서 이것을 이제 중형으로 바꾸고 같은 계약도 지금 이제 중앙의료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저희 국립중앙의료원이 계약해서 운영. 그래서 이거 사실은 상징성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이게. 예. 윤한덕 센터장님, 그리고 상징성도 있고 선도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닥터헬기를 처음 도입해서 대형으로 해야 실질적으로 실효성도 높기 때문에 도서 지역이나 이런 데 운송 같은 것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내부에서 진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지금 예산 때문에 못 하신 것 같은데 닥터 헬기 우리 대통령께서도 대선을 공약으로 뭐냐면 뭐 신쿵 약속인가 거기서 얘기를 하셨어요. 닥터 헬기 확장하겠다고 많이 도입하겠다고. 근데 예산 지원 지금 다 깎였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맞죠? 다만 이거 원장님 이거 네. 하나만 그 아틀라스 있잖아요. 아틀라스 콜사이로 돼 있는 지금 닥터 헬기 처음 도입한 거 다시 한번 건의를 좀 해주셔서 이걸 계속 유지해 볼 수 없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닥터 헬기는 현재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하면 이제 예전보다 조금 늘어서 8대가 전국에 운영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확실히 다 된 거죠 지금. 예, 그것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이후에는 더 이상 확대된 거 예산으로 내년 잡힌 건 없죠. 아직은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만 총 13대까지는 이제 목표로 원래 계획에는 잡혀 있습니다. 그 원장님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윤원덕 센터장님의 유지도 있고 그 예산 확보와 관련된 설득을 좀 많이 해주셔서 예. 반드시 확보해서 닥터 헬기 사업이 좀 성공적. 네, 복지부와 열심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